정경심 교수님 28차 공판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상하게 화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목요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일주일에 재판을 2번 한다는 게 어떻게 이상한 건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재판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증인이 많게는 9명, 적게는 1명이 옵니다. 10년 전 여고생 생활기록부를 추적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오게 된 사람은 10년치 본인의 인생을 검찰에 압수당한 채 재판장에서 10년 전 기억을 거짓 없이 증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도 변호인 측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검찰 측은 이미 검찰 조사를 수십 시간 했던 증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다 알고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다음 공판에 나올 증인에 대해서 미리 조사할 시간이 한 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증인과 피고인 측은 사전에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죠. 내가 사건이 하나라고 변호사도 사건이 하나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재판을 2번 열면 변호인 측은 사실상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 여러분이 알 수가 없었던 사실 중 하나가 임정혁 판사의 재판부는 애초에 재판을 한 주에 2번씩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이 당황해서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매주 목요일에 중법정이라는 좀 큰 법정을 예약해두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다른 요일에 재판을 하면 소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행으로 기자들은 10명이 방청할 수 있었고 일반 방청객은 단 3명만이 본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 기사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한 주에 2번 재판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풀립니다. 이날 재판의 증인 3명 모두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입니다. 당연히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이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부른 증인들이고 실제로 엄청난 증언들을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법정이 작아지니까 기자들과 방청객이 줄었고 요일까지 바뀌니까 맨날 오던 기자들이 못 오고 다른 기자들이 왔습니다. 검찰 측 증인이 오는 날은 한 명이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증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라는 문장을 말하는 날은 무조건 땡땡 교수 존인 본 적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루 종일 도배됐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검찰 측 증인만 오고 변호인 측 증인은 안 왔느냐? 맞아요. 재판이 28차까지 오는 동안 제가 기억하는 변호인 측 증인은 2명입니다. 나머지 수십 명이 전부 검찰 측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 증인이 연달아 3명 나오는 날이 화요일로 잡힌 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 눈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 스케줄을 화요일로 잡았을 뿐인데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이 기사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기술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호인 측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하고 갔길래 이런 특이한 우연이 발생했는가? 이 재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표창장 위조건은 사실 이제는 조민 씨가 실제로 동양대에 가서 일을 했느냐 아니냐는 걸로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재판이 28차에 오면서 검찰의 주장은 최송해 전 총장이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해서 위조다 라는 논리에서 표창장은 부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동양대에서 조민 씨를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표창장이 가짜라는 논리로 은근슬쩍 바꿨습니다. 그런데 조민 씨를 직접 본 사람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 공판에는 동양대 교수인 증인이 내가 조민 씨를 학교 건물에서 직접 봤고 여러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생하는데 표창장은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표창장을 줘야겠다고 본인이 말했다는 겁니다.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게 이 교수님의 평소 생각이었는데 돈을 주지 못하면 최소한 표창장이라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증인의 증언으로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임정혁 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검찰의 관대신문 중에 판사가 갑자기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판사가 증인에게 묻습니다. 증인 본인이 조민 씨가 봉사활동하는 걸 직접 보고 표창장을 추천한 게 맞느냐 아니면 피고인에게 들은 사실이냐. 검찰에게 다행히도 이 증인이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출석한 원원인 강사가 표창장 관련된 검찰의 주장을 다 깨부십니다. 이 원원인 강사는 정경심 교수의 말을 듣고 사무실에 가면 내 딸 있다고 해서 가보니 조민 씨가 거기서 컴퓨터로 수료증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직접 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제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할 동기가 없습니다. 봉사활동이 사실이니까요. 심지어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던 강사 휴게실 컴퓨터 2대를 이 원어민 강사가 직접 사용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그 컴퓨터는 동양대가 아니라 서울 광배동에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컴퓨터들은 문서 작업을 하기에도 너무 느려서 사용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표창장 위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판사의 질문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영어 규제의 수정을 요청할 때 노트북으로 보여준 겁니까? 노트북 가방에 노트북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된 정 교수님의 그 노트북은 검찰 공소장에도 없습니다. 공소장이 없는 걸 판사가 왜 물어봅니까?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